자, 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 목화. 자, 화는 불이죠. 그래서 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불은 생각하면, 자, 화는 또 태양이 되기 때문에 태양은 모든 것을 생육하고 양육시키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체다. 이거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그 병화, 하늘의 태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사화, 오화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화는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체로서 하기, 여름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발산이죠. 특히 발산은 목은 어떻게 했어요? 한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화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폭발하듯이 퍼뜨리는 기운, 그 기운이 퍼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산의 기고 기의 확산 및 확대, 결실, 뭐 결과물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 화는 타오르고 솟아오르는 열정, 정열, 자신감 등을 상징한다. 특히 이제 화는 열정 이런 거나 정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시죠? 이 불은 밝음을 본성으로 삼고 뜨거우며 폭발하는 성분으로 태양빛은 골고루 비추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고 분명하며, 특히 병화가 그래요. 이제 병화는 모든 곳에 골고루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분명하다. 그리고 뭐 이게 그늘짐이 없죠. 그래서 특히 병화 뭐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거짓말하면 다 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선적이에요. 숨김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하고 이거를 환하게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뭐 은큼함, 수에 나중에 보면 이제 수에 뭐냐면 은큼함 그런 게 있거든요. 속을 모르는. 그런데 화는 그 속마음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도 싫어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어두컴컴한 부석과 불합리한 점을 고쳐서 밝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병화나 이게 화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 앞에서는 그 속마음을 숨기기 힘들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대신 이제 자기가 모든 사람을 키울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고루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관여를 많이 할 수 있죠. 간섭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처럼 불은 동화시키고 포용성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나치면 화기운이 지나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타버리겠죠. 그렇게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결단성도 있고 모험과 개혁을 좋아한다. 창조력과 독창성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뭐죠? 화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폭발하기만 하기 때문에 한번 감정도 폭발하기 쉽죠. 그래서 윽하는 성격 이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좀 차분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화가 망한 사람들은 수에 있는 사람들, 수가 강한 사람들을 좀 가까이 지내면 좋겠죠. 수는 또 뭐예요? 검은색이죠. 그래서 검은색도 입고 그래서 수 기운을 보충하면 되겠죠. 자, 화는 젊음과 불은 정열이 강하나 인내심이 약하고 열기가 넘치나 쉽게 식고, 그 다음에 의욕과 배짱은 좋은데 기다리지를 못하거나 처리 방식이 서툴고 자신의 안목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오로지 현재에 충실한 탓으로 지금 순간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독선적이 되고 시비에 끼어들기 쉽다. 대충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 병활주인데 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운에서 제가 신축 대운으로 와서 병신합수를 해서 가상의 수가 생기고, 그래서 좀 또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서 제가 흑석동에 살고 있는데 흑이 뭐예요? 검은색이죠. 수죠. 석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그래서 금수의 기운이 강하고 또 한강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물가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분위기 휩쓸기 쉽고 화끈한 자극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일에 전념해 성공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와서 팍 저기 와서 팍 이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게 많아요. 순간순간 열정도 태워요. 그런데
진득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직장 경험이나 이런 거 봐도 이제 제 인생 담론에 대해서 유튜브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직장을 물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 학문이었기 때문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 지나가는 그 직장을 하나의 그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게 관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해서 그런지 그렇다는 거. 그래서 화는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열정적이고 그 대신 공명정대하고 뒤끝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는 이 화는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게 그 있는 그런 모양으로서 굉장히 나무에게서는 뭐가 필요하죠? 목각에는 불이 필요해요.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그 열정이 강하다. 그래서 정열, 열정, 화하면 그러겠죠? 그 다음에 화는 무슨 계절? 여름이에요. 자, 병화는 태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는 태양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 그 대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은 뭐예요? 빛이에요. 열보다는 빛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뭐다? 태양 이외의 불빛. 그러니까 달, 별, 촛불, 손정등, 등대, 용광로, 정열기. 특히 용광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경금은 뭐라고 그랬죠? 원석이라고 그랬죠. 재련되지 않는 철광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련하는데 철을 재련하는데 뭐뭐 필요해요? 불하고 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식히기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불이 필요할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경금의 원석은 병화가 필요할까요? 정화가 필요할까요? 이 논리를 한다면 정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화가 용광로니까. 병화는 뭐예요? 병화는 만물을 빛을 비추어서 생육시키고 뭐 여러 가지 키워주는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은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도 두 종류 있다. 열성에 가까운 화냐 아니면 빛에 가까운 화냐. 예컨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신금은 뭐라고 했죠? 보석이라고 그랬죠. 경금은 원석이고 신금은 보석이에요. 보석은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다시 용광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정화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 밑에서는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보석을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죠. 그렇죠? 근데 정화는 뭐예요? 용광로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보석을 다시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게 지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병화는 또 특히 뭐하고 합을 하죠? 병신합수.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병화는. 그래서 신금은 뭐가 좋다? 병화. 그래서 사주에 신금이 많고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병화를 그리워해요. 병화와 잠재적으로 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병화가 뭐예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많고 병화가 없는 사람들은 연예계를 지망하는 사람, 방송계를 지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작용을 보겠습니다. 화는 빛이고 빛과 열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빛은 정신이고 열은 물질적이다. 또는 에너지도 있죠. 에너지파. 자, 화는 성장, 확장을 의미하고 또 뭘 의미해요? 병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성장하고 확장하고 변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공평무사. 햇빛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춰주죠. 미워하는 마음 갖고 누구에게 비치고 어떤 사람 안 비치고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비친다. 그 다음에 추진력, 판단력, 적극적인 기질이 강하다.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병화는 아까 뭐냐면 화는 즉흥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폭발적인 힘이 순간적인 폭발적이기 때문에 순간 집중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추진력이라도 판단할 때 굉장히 빠릅니다. 저를 보더라도 제가 뭐 집을 살 때도 두 번 고민하지 않아요. 딱 보고 한 번에 결정을 합니다. 가족들도 없이 저 혼자 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 빨리 해요. 뭐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판단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신 직관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긴 직관력이란 말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수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오히려 빠른 판단을 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 빠른 판단이 경솔함을 불러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판단력이 있네요. 추진력, 판단력 굉장히 빠르다. 적극적인 기질이 강하다. 그다음에 현실지향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현실지향 빠르. 근데 이거는 화라 때문에 그런 거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무관사주라서
관이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평판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직업 위에 그 다음에 그 명예라는 걸 본다면,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무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화 때문에 그런다고 보기 좀 힘들고. 그래서 현실지향적인데 어찌됐든 저도 현실지향적이에요. 사주에 재가 왕하고 관이었기 때문에, 재성이 왕하고 또 그 관이었기 때문에 명예지향적이보다는 실리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실지향적이고, 근데 화도 일반적으로 그런가 봅니다. 명랑, 쾌활, 밝음, 질서 이런 거 다 중요시합니다. 저도 질서 중요시합니다. 순서 대신 말이 많죠.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인정하시겠죠? 말이 많습니다. 말 짧게 안 하죠? 그 대신 비밀이 없어요. 구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인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악의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냥 농담을 했던 이야기인데 상대방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설이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화기가 많을 경우 외형만 화려할 뿐 내실이 이렇게 돼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화가 어, 병호생, 그러니까 두 개의 화가 있죠. 을미인데 미토가 또 화기가 가득 있죠. 또 일주가 병신이에요. 병화가 있죠. 이제 말년에 저기 시가 경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지지의 인성이 목생화로 생해주죠. 그러니까 화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목화가 아주 강하죠. 그런데 이제 51세 신축대운, 그 다음에 61세 경자대운 때, 이제 금수가 오기 때문에 좀 이제 옛날보다는 좀 차분해지겠죠? 어쨌든 이 화가 많을 경우는 외형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저는 어울리긴 하는데 별로 어울리진 않아요. 제가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그 대신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집중 안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지금은 남은 동안은 그냥 동양철학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집중 강하고 그 집중을 하는데 한 가지에 집중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 화기가 적을 경우는 현실성 및 추진력이 결여된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둡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결여된다. 화가 적으면 폭발력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추진력이 폭발을 뭐야? 뭔가를 폭발할 수 있는 힘이 뭐기 때문에 추진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로켓가 싸울 때 화가 폭발이 엄청나게 커야 로켓가 우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불 삐시시 크다가 화가 좀 불 붙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외형 화려함을 중시한다. 근데 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화가 그랬던 그 대신 화는 뭐냐면 분위기를 맞춰주면 잘 써요. 돈도 그 사람을 돈 쓰게 하려면 분위기를 맞춰주면 잘 써요. 그런데 억지로 쓰게 하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외형 화려함을 중시하는데 저 화려하게 꾸미지 않죠. 별로 신경 안 써요. 외형도. 예를 중시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는 중시하는 것 같고요. 예의 형식보다는 표현 드러냄을 드러내한다. 우리가 목은 뭐에서? 목은 인이고 화는 뭐다? 예, 금은 의, 토는 신, 수는 뭐다? 지혜. 자꾸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뭐예요? 예술, 방송, 종교, 정신적인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동양적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 이것도 잘하죠. 그래서 제가 방송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지만 유튜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화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한데 뭐 종교 심취하진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교에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신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대신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정신적인 거 이런 공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죠. 전기전자. 자, 화가 강한 사람들 중에는 보면 전기전자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들이 이제 어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화가 강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과를 선택할 때 뭐냐면 컴퓨터공학 이쪽도 화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의외로. 그 다음에 예지력, 판단력이 좀 있고요. 화가 너무 많아도 어둡다.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 태양이 제가 병화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태양을 멀리 띄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태양이 두 개 떴을 때 간목으로 가려야 되죠. 두 개를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뭐 해야든지 회의를 간다든지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물상론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동양학을 공부할 때는 뭐냐면 같은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해. 옛날 우리 뭐 독일어 변화 이런 거 뭐예요? 그 다음에 영어 불규칙 변화 뭐 이런 거 다 해요. 매일매일 읽어서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귀에 딱 잡도록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외워지겠죠. 자, 화를 보겠습니다. 화와의 관계. 화가 적당하면 좋겠죠. 중화. 적당하면 좋습니다. 예절도 바르고 단정하고 명랑하고 쾌하고 매사에 분명하고 겸손하고 순박하고 명확하면서도 활약을 좋아한다. 베푸는 인정이 많고 이득보다 명예를 추구하고 바쁘고 부지런한 활동가로 오래 살지만 단점은 실천과 인내가 부족하여 성급하다. 베푸는 인정이 많고 이득보다 명예를 추구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삽니다. 부지런한 활동가예요.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데 단점은 실천과 인내가 부족하다. 성급하다. 저도 이거 인정할 거예요. 성급해요. 저도 단점, 실천, 인내가 부족하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않죠. 진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마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그럴까 싶어요. 화는 폭발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한 곳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얌전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누르는 것보다 좀 물의 금수의 힘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화가 많은 경우는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세요? 너무 다혈질이죠. 바른 말을 잘하면서도 무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무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화가 많으면 저 사람이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말을 직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화의 성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언행의 일관성이 없고 요건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의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죠.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기응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논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채워졌다면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화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뻥, 여기저기서 뻥.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조급하고 과격하고 그럴 수 있어요. 화려한 것과 이론을 좋아하고 외형이 치우쳐 실수성이 적고 지나치게 부지런하여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벌리는 일이 많아 본인과 주변이 피곤하면 짜증과 잔병이 많다. 살짝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 화가 적은 경우 화가 별로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강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른 것 같으나 겉으로는 화는 있긴 있는데 약하니까 좀 예의 바른 것 같으나 화가 많았을 때처럼 뭐가 없어요. 폭발적인 힘이 없죠. 그래서 속으로는 악하고 장기가 많으면 교활하고 수에 장기가 많다는 것은 수의 특징이에요. 머리가 좋다. 수는 그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죠. 조용하게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하는데 장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활하고 나태하여 버릇없고 잘난 체하고 작은 일은 잘생기고 적극적이면서 큰 일은 머뭇거리거나 결단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 다행히 제 성격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화가 많을 까닭에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목과의 관계 볼게요. 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식화라고 하는 것은 불 꺼질 식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작을 시골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는 꿀을 베면서 꿀을 이제 쇠죽이라고 그러죠. 쇠죽을 쓰기 위해서 불을 떼다 보면 욕심에 좀만 불이 붙으면 거기다가 좀 불이 붙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거기다 막 장작을 엄청 나무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런 의미예요. 식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이 많은 경우는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잘 붙을 것 같은데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제대로 붙기도 전에 그냥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매사에 분명하나 시비와 이론을 좋아하고 독선적이며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의타심이 많고 타인을 경시하며 부모덕이 없다.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만 이해를 해야지 요거에 맞는 것처럼 요거 전부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주를 감명할 때는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읽는 거지 뭐 부모덕이 없다. 뭐 타인을 경시한다. 이거는 꼭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목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목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불이 있고 뭐 나무가 적당해서 화가 잘 타야 되는데 목이 너무 이제 우리 그 부엌 있죠. 부엌에 불 타는 데다가 너무 나무를 잔뜩 집어넣어 버리면 불이 꺼져 버리고 그렇다고 나무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힘이 없겠죠. 그러면은 화가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추진하는 솟구치는 힘이고 화도 확산되는 걸 의미하므로 목이 적은 경우에는 추진력이 없다. 그렇죠? 불이 확 타지가 않죠. 불은 혼자 탑니까? 아니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화가 있는데 나무가 없다 그러면은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뒷심. 끝까지 오랫동안 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토는 뭐죠?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자, 화는 목은 뭐예요? 목생화로 목이 화를 태워주는 거죠. 화는 화생토, 토를 생해줘요. 토를 화생토. 자, 여러분들 가마솥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죠? 그 도자기 구울 때 도자기가 원래 흙이죠. 그 흙을 불로 떼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생토. 자, 토가 많은 경우는 해화. 뭐냐면, 자, 해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음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불이 100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 정도의 힘으로 도자기를 하나를 굽는데 적당한데, 만약에 도자기를 구워야 될 힘이, 예컨대 이제 뭐냐면 불의 기운을 설기시킨다. 우리 설기시킨다는 거면 그 사람이 기운을 뺀다는 거예요. 기운을 뺀다. 화생토였잖아요. 화의 기운을 빼가지고 토를 생해주게 하는 거예요. 화생토라는 것은 화는 토를 생해준다는 말은 화의 기운을 빼서 토의 기운을 생해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토가 너무 많아버리면 자, 화는 기운이 100개밖에 없는데 토가 만약에 100개가 있어야 딱 적당한데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가 100개밖에 없는데 1000개의 토를 전부 가열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힘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그러면 화가 어떻게 돼요? 화는 밝음인데 화가 기운이 너무 많이 설계돼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빛이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 해화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불빛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재물복은 좋으나 봉사 직업이 어울리면 이런 건 다 그냥 쑥 읽어보기만 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기만 하고 기본적 특성이 뭐다? 불의 기운이 어떻게 돼? 불로서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불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토가 많음으로써 화생토로 해서 화의 기운이 토로 많이 우리가 이제 뭐 설사 생각하시면 설사를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운 빠지죠. 그러니까 설기라고 하는 것은 기자잖아요. 설기, 누설할 때 설의 기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생토로 화가 토를 생해줘야 된다는 거. 그쵸? 자, 그럼 화 입장에서 아까 목이 있어서 목이 나한테 계속 땔감을 제공해주면 뭐예요? 나는 힘이 계속 강화지고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목에서는 하나의 기운만 받고 있는데 토에다가 10개를 힘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난 점점 내 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그런 이제 그 관찰력을 가지고 응용해서 보시면 되지. 여기에 있는 말에 너무 이런 거를 의식하지 마세요. 재물보 뭐 이런 거 나중에 재성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화에 있어서는 금이 재물이잖아요. 화극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토가 적은 경우는 화가 많고 토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불이 예컨대 도자기 구울 때 100 정도만 힘을 가야 되는데 도자기는 1밖에 안 되는데 토가 1000이에요. 아니, 화가 10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화력이 강해져 버리죠. 그러면 뭐죠? 토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열이 가해져 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가 건조해서 쓸모없다. 완전히 메말라 버린 토가 되버리기 때문에 토가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자랄 수 없겠죠. 자, 금을 볼게요. 금은 어떤가? 자, 금은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화가 불로써 금을 재련하죠. 그래서 화는 금을 극을 해요. 화극금. 자, 화극금 한다는 것은 자, 화가 일주라고 하면 금은 뭐냐면 내가 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극을 하는 거 뭐예요? 내 재물이에요.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금이 여자도 되죠. 옛날에는 남편이 여자를 통제하는 걸로 봤어요. 내가 극을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서 극을 하는 것은 뭐다?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와 금의 관계는 뭐다? 극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과의 관계 볼게요. 금이 많으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식화예요. 이것도 꺼져버리죠, 불이. 자, 화 입장에서 재련할 경금이 많으니 큰 소리 자치고 매사에 자기 기분대로 독단 처리하 용두사미가 되거나 유명무실하여. 자, 이거 그냥 쭉 읽어보기만 하세요. 눈으로 읽어보기만 하시고, 뭐냐면 화는 적당히 써서 금을 적당히 녹여줘야 돼요. 그런데 화는 100개밖에 없는데 금이 1000개예요. 그러면은 다 녹일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녹이려고 해도 힘이 제대로 녹이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화가 우리가 이제 화가 신약하다.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화의 힘이 약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는 세력이 너무 세요. 세력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맥을 못 주겠죠. 자, 이거 뭐냐면 이제 근데 제다 신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머리 쏙 들어오게 이해하려면 자, 화가 나예요. 근데 금은 뭐예요? 내가 재련해야 될 금이에요. 그런데 화 입장에서 이 화가 힘이 없어요.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자, 금은 뭐예요? 내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여자들이에요. 옛날 관념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쁜 여자들이 이 할아버지의 통제를 받습니까? 받기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제닥 신약사주의 경우에 재성이 너무 많은 경우는 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내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다 빼먹잖아요. 그래서 내 재물이 안 돼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치로. 금이 적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서. 자, 아까 뭐예요? 재성은 뭐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거를 결과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결과물로 만들 게 없어요. 금이 없어버리면, 금이 적은 경우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죠. 그쵸?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행일치가 안 되고 실속 없는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시고 이 논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와의 관계를 볼게요. 자, 수와의 관계를 볼게요. 자, 수를 한번 또 보시면 자, 화와 수를 보면은 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화 입장에서 수는 자, 여러분들 불라면 뭘로 불 거예요? 수로 불 거죠. 물로. 그러면 수는 뭐예요?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수극화. 수는 나를 극을 하는 거. 화 입장에서 보면 수는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내가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찍힘 당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죠. 오너가 아닌 이상 직장에 가면 통제를 받죠. 군대 가도 통제 받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걸 관이라고 해요. 나를 통제하는 건 관. 그래서 관극아. 관은 극아. 나를 화가 아니까 나를 극을 하는 게 관극아.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보시면 되고 여자가 만약에 화라면 나를 극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되겠죠.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직장도 되고 남자도 될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화를 한번 보시면 목생화. 목은 나를 생해줬어요. 장작 떼줬죠. 장작이 떼야 불이 타죠. 그 다음에 화생토. 화가 있어서 토를 생해줬어요. 화생토. 그다음 금을 보면 화극금. 내가 금을 눌렀어요. 나의 재물이 돼요. 재성. 화극금. 그다음 수는 수극화. 나를 눌러요. 그래서 나를 통제하여. 이거는 뭐다? 관성이 되고 요거는 뭐다? 재성이다. 내가 지배하는 건 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성. 나를 극하는 거는 내 직장이죠. 그래서 관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목생화. 나를 생해주죠. 나에게 생해주는 건 누구예요? 나에게 젖주고 그다음 나를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키우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뭐다?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그 다음에 내가 화생토, 내가 내 길을 설계시켜서 토를 생해주죠. 이건 뭐냐면 내가 내 기운을 빼서 해주는 거 뭐냐면 식상이라고 해요. 식신 또는 상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는데 식상. 그렇죠? 내가 식상,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상하는 거는 뭐다? 내 자식들인 거죠. 내가 기운을 빼서 키워주는 거. 식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는 뭐다? 나를 극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수가 많으면 불이 요만치 있는데, 불이 이제 막 날라고 하는데, 1톤 트럭 수를 갖다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리죠. 그쵸?
그게 멸화. 불이 꺼져버리죠. 이건 당연하죠. 여기 보면 뭐 인심은 좋으나 여령과 함께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여기에 넘어가면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딸딸딸 외우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해서 이런 말도 써놨는데 차분히 생각해 보면 자 멸화 그러면은 내가 불인데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나를 꺼버렸어요. 그럼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렇죠?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뭐였는 내가 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잔병들도 생기겠죠. 잔병도 생기고 장애도 있고 잘 놀래거나 시력이 나쁘다. 뭐 화가 약하고 수가 많으면 신경쇠약. 나를 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맨날 나를 누가 와서 스트레스 준다. 신경이 강해지겠어요? 쇠약이겠죠. 그럼 뭐해도 히스테리도 부르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수가 많은 경우는 예의가 없다. 왜냐하면 수가 많으면 뭐예요? 불을 꺼버리죠. 불은 뭐예요? 화는 예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를 외우시면 안 되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그러면은 자, 이건 또 경우 나눠서 봐야 돼요. 수가 100인데 화도 100이다 그러면 적당한 거죠. 근데 화가 1000이에요. 불이 엄청 세요. 밑에 장작불을 엄청 해가지고 불이 확 강한데 여러분들 수가 적은 건 뭐예요? 물 한 컵. 물 한 컵으로 불타는 장작불을 거기다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오히려 확 더 살아나죠. 그렇죠? 자, 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가 통제가 안 되겠죠. 판단의 착오가 생겨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제어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화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순간적인 뭐예요? 감정에 즉흥적일 수가 있고 폭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냉정하게 시켜줘야 되겠죠. 물로. 그런데 물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들 장작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장작불 할 때 물을 살짝 끼얹으면 불이 더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예요? 판단의 미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가 없으면 반사 적용이 없어 일방적으로 타오기만 했지 자제가 안 되죠. 그래서 허망한 경우가 많다. 머리가 좋긴 하나 수에 의해 극제되지 않아 정신착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안 좋은 말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행을 공부할 때는 그냥 명리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세요.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화는 보다 우리가 화를 생각해 보죠. 불이 확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폭발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태양도 화니까 태양처럼 모든 것을 다 비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어두운 곳이 없다. 그래서 투명해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뭐 키워주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목이 많으면 모든 게 적당히 사주는 목이 많으면 어떻게 불을 더 꺼버릴 수 있죠. 그렇죠? 불이 확 붙은 다음에 장작이 많이 붙으면 괜찮은데 불이 약한데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져 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나무 중에서도 인목과 을목을 봤죠. 인목은 뭐예요? 사목이라고 했죠. 을목은 생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이 어떤 게 더 잘 붙는다? 인목이. 특히 경금에 의해서 간목을 쳐가지고 뭘로 만들어 놓으면 장작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이 훨씬 더 잘 탄다. 그런 사주일 때 그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있는지 사주에 그 다음에 또 목생화, 화생토.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와 토가 적당한데 토가 너무 많으면 화의 기운이 너무 설기당해요. 너무 소진돼요, 자기 기가.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 화극금이죠. 뭐야? 금은 나에게 재성이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가 너무 많으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 재물이 안 돼요. 또 아까 말했죠? 내가 능력에 비해서 여자가 너무 많아요. 내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나에게 불을 끄는 거죠. 수가 너무 많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겠죠. 적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적당하게 조화돼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수가 너무 많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나를 그걸 하니까 치여 사는 거죠. 그 다음 수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오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연의 이치는 보다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암기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말은 너무 뜨시면 돼요. 나중에 또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가 터득된다고 하죠. 그때쯤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